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공유해주신 인텔 커뮤니티의 기술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셨을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MRI 장비 안에 누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좁은 통 안에서 시끄러운 기계음을 들으면서 30분, 길게는 1시간 넘게 꼼짝도 못하고 있어야 하는 그 시간이요. 아, 그럼요. 정말 답답하죠. 오늘 저희의 탐사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그 길고 불편한 검사 시간을 이미지 품질 저하 없이, 아니 오히려 더 좁게 만들면서 획기적으로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인공지능과 압축 센싱이라는 기술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은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나왔구나 하는 소식을 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수십 년간 의료 영상 분야의 절대 법칙처럼 여겨졌던 시간과 품질은 반비례한다? 이 상충 관계가 어떻게 깨지고 있는지 그 원리의 핵심을 파고드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 오랜 딜레마 말이죠. 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마치 잘 짜인 추리소설처럼 그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함께 그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고질적인 딜레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MRI나 CT 스캐너가 우리 몸속을 선명한 3차원 이미지로 만들려면 비유하자면 조각상을 360도 모든 각도에서 수천 장 사진을 찍는 것처럼 엄청난 양의 데이터 샘플을 모아야만 했죠. 바로 그렇습니다. 환자를 중심으로 장치가 회전하면서 수많은 각도에서 2차원 단면 이미지를 얻고요. 컴퓨터가 이 수백, 수천 장을 수학적으로 조합해서 우리가 보는 그 입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필연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렇죠. 더 정밀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원하면 원할수록 더 많은 각도에서 더 촘촘하게 데이터를 수집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하게 긴 검사 시간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의사 선생님은 선명한 사진을 위해 조금만 참으세요 라고 하시지만 그 조금이 30분, 1시간이 되기도 하니까요. 반대로 검사를 빨리 끝내려고 데이터 수집을 줄이면 이미지 품질이 떨어져서 자칫 병변을 놓칠 수도 있는 위험이 생기고요. 수십 년간 의사와 환자 모두 이 시간이냐 품질이냐의 양자택일 앞에 놓여 있었던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 누구도 깨지 못할 것 같았던 이 견고한 틀에 균열을 낸 기술이 바로 압축 센싱, 영어로는 Compressed Sensing, CS라고 부릅니다. 압축 센싱이요? 네. 이 기술은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아주 대담한 가정에서 시작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보려는 대부분의 의미 있는 이미지는 사실 정보가 매우 편중된, 즉 희소하다라는 겁니다. 희소하다라니 조금 생소한데요. 보통 희소하다고 하면 뭔가 드문드문 비어있는 느낌인데 정보가 꽉 찬 우리 몸속 이미지가 어떻게 희소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희소하다는 게 비어있다는 뜻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가요? 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아주 멋진 비유가 있죠. 옛날 아날로그 TV 화면에서 채널 안 맞을 때 지지직거리면서 나오는 흑백 노이즈 화면 있잖아요. 네네. 눈 아픈 그 화면이요. 그 화면의 모든 점들은 완전히 무작위적이고 어떤 규칙이나 예측 가능한 패턴도 없습니다. 이런 신호는 정보가 모든 곳에 고르게 퍼져 있기 때문에 희소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노이즈 화면에는 어떤 구조랄 게 전혀 없으니까요. 반면에 모네의 그림 지베르니 정원의 소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그림 역시 수많은 물감 점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점들은 무작위로 흩어뿌려져 있지 않죠. 그렇죠. 소녀의 하얀 드레스, 녹색 풀밭, 하늘색. 네, 바로 그런 식으로 비슷한 색과 질감을 가진 정보들이 특정 영역에 응집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지 전체의 정보가 균일하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명확한 구조와 패턴을 따라 정보가 집중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존재하죠. 이런 상태를 희소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촬영하는 뇌나 심장 같은 인체 이미지 역시 명확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네의 그림처럼 상당한 희소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압축 센싱은 우리가 촬영하려는 대상이 그냥 무작위 노이즈 덩어리가 아니라 모네의 그림처럼 예측 가능한 구조를 가진 희소한 이미지라는 본질을 파고든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대단한 발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샘플링 방식을 바꾼 건가요? 핵심적인 차이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 즉 샘플링 전략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마치 모는 종이에 점을 찢듯이 가로 세로 규칙적인 간격으로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촘촘하고 성실하게 수집합니다.
네, 상상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방식이네요. 그런데 압축 센싱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네, 압축 센싱은 마치 밤하늘의 별을 보듯 무작위적이고 비일관적인 간격으로 데이터 포인트를 드문드문 수집합니다. 언뜻 보면 중요한 부분을 다 놓치고 대충 건너뛰는 것처럼 보여서 좀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아니, 그건 정말 상식이 가나는 이야기 같은데요. 보통 꼼꼼하게 전부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무작위로 드문드문 찍는 게 어떻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건지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기술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입니다. 21세기 초에 여러 수학자들이 증명해낸 사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이미지가 희소하다는 게 확실하다면 규칙적으로 1000개의 샘플을 얻는 것보다 무작위로 단 200개에서 300개의 샘플만 얻어도 원본 이미지를 거의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비유하자면 우리가 친구의 얼굴을 알아볼 때 그 사람의 눈, 코, 입의 모든 픽셀 정보를 다 알아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몇 가지 특징만 봐도 알죠. 네. 독특한 눈매나 코의 모양 같은 몇 가지 핵심적인 특징점만 봐도 우리는 머릿속에서 전체 얼굴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 핵심 정보만 있으면 나머지는 뇌가 알아서 채워넣는 것과 비슷한 원리군요. 정확합니다. 압축 센싱 알고리즘이 바로 그 역할을 수학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무작위 샘플링으로 이미지의 핵심적인 구조 정보, 즉 희소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포착하고 나머지 비어있는 부분은 정교한 알고리즘을 통해 마치 퍼즐을 맞추듯 가장 그럴듯한 그림으로 채워넣어서 원본을 복원하는 거죠. 그 원리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듣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나 실험실 수준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이미 이 기술의 혜택을 받고 있었던 걸까요? 이미 수년 전부터 실제 병원의 최신 CT나 MR 스캐너에 이 압축 센싱 기술이 통합돼서 검사 시간을 단축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아, 이미요? 네. 하지만 압축 센싱만으로는 약간의 한계가 있었죠. 부족한 데이터로 이미지를 복원하다 보니까 아주 미세한 노이즈가 남거나 이미지의 질감이 약간 부자연스러워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압축 센싱만으로도 이미지 검사 시간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왜 굳이 AI까지 더해야 했던 거죠? 압축 센싱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었나요? 네, 바로 그 복원 과정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압축 센싱이 데이터를 현명하게 수집하는 기술이라면 딥러닝 AI는 부족한 데이터를 가지고 완벽한 그림을 그려내는 최고의 예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예술가라. AI는 수백만 장의 고품질 의료 영상을 학습하면서 어떤 데이터 패턴이 들어왔을 때 최종 이미지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엄청난 직관력을 갖게 되거든요. 압축 센싱이 드문드문 찍어온 점들을 AI에게 건네주면 AI는 이 점들을 연결해서 가장 자연스럽고 선명한 최종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 압축 센싱이 뼈대를 만들면 AI가 살을 붙이고 피부를 입혀서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느낌이네요. 실제 결과는 어떤가요? WNET이라는 압축 센싱과 AI 결합 방식을 사용한 MRI 이미지 비교 결과가 아주 극적인데요. 무작위로 샘플링된 원본 데이터는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노이즈 덩어리입니다. 네, 이건 뭐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걸 AI 없이 압축 센싱만으로 복원하면 윤곽은 보이지만 약간 흐릿하고 거친 느낌이 남아있죠. 그런데 여기에 AI 기반 복원 알고리즘을 적용한 최종 이미지는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고 깨끗합니다. 와, 정말 깨끗하네요. 이 방식을 통해 기존 방식보다 무려 5배나 빠르게 이런 고품질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과 품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된 겁니다. 5배나 따르다는 건 정말 엄청난 발전이네요. 환자 입장에서는 50분 걸리던 검사가 10분 만에 끝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기술 조합이 실제 산업 현장, 그러니까 병원의 거대한 장비 속에는 어떻게 녹아들어가고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인텔 CPU는 오늘날 사용되는 대부분의 의료 영상 스캐너에서 핵심적인 두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인텔은 단순히 CPU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필립스 헬스케어 같은 의료기기 선도 기업들과 직접 협력해서 그들의 복잡한 AI 알고리즘이 인텔 하드웨어 위에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로 인텔과 필립스 헬스케어의 파트너십 사례를 꼽을 수 있겠군요. 필립스가 개발한 압축 센싱용 AI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는 프로젝트였다고요? 네. 그런데 그 결과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들은 인텔 오픈 VINO 툴킷이라는 소프트웨어 최적화 도구를 사용해서 필립스의 AI 알고리즘을 튜닝했는데요. 그래서 성능이 얼마나 향상되었나요? 보통 최적화라고 하면 한 20-30% 정도 빨라져도 대단하다고 하던데요. 동일한 인텔 CPU 하드웨어에서 무려 54배의 속도 향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하셨죠? 54%가 아니라 54배라고요? 54배! 네, 저도 처음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54배가 맞습니다. 5400% 향상이죠. 아니, 그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칩으로 교체해서 얻은 성능 향상이 아닙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하드웨어를 그대로 두고 오직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실행시킬 것인가에 대한 최적화만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와... 필립스 헬스케어의 아댑티브 CS 넷이라는 복잡한 AI 아키텍처가 CPU의 자원을 훨씬 더 똑똑하게 사용하도록 길을 터준 거죠. 이건 정말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야기네요. 하드웨어를 바꾸지 않고 소프트웨어 최적화만으로 54배의 성능 향상을 이루었다는 것. 이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그 의미는 실로 막대합니다. 병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MRI나 CT 장비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도 기존 장비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검사 처리 속도를 수십 배나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명의 환자를 검사하는 데 걸리던 시간이 수십 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암 진단을 받기 위해 몇 달씩 검사를 기다려야 했던 환자들의 대기 시간이 극적으로 줄어들 수 있겠네요. 더 많은 환자가 더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는 곧 더 많은 환자가 더 짧은 대기 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방이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는 한정된 장비로 훨씬 많은 환자를 감당할 수 있게 되죠. 기존 장비의 잠재력을 극한까지 끌어내서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 자체를 극적으로 개선한 정말 모범적인 기술 협력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탐사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모든 것은 환자들이 겪는 길고 고통스러운 검사 시간이라는 문제에서 시작됐죠.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샘플링 방식을 규칙적인 훑기에서 무작위적인 점찍기로 바꾼 압축 센싱이라는 기발한 발상이 등장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부족한 데이터점들로부터 완벽에 가까운 이미지를 복원해내는 AI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결합되면서 이미지 복원의 속도와 품질이 그야말로 폭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텔과 필립스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하드웨어를 바꾸지 않고도 소프트웨어 최적화만으로 기존 장비에서 54배의 성능 향상을 이뤄내는 아주 현실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 모든 기술의 발전이 결국 청취자 여러분께는 더 짧고 편안한 검사 경험을, 그리고 의료진에게는 더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가슴 뛰는 기술의 발전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AI가 아주 적은 양의 데이터만으로도 원본에 가까운 현실을 재구성해내는 놀라운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의료 분야에 엄청난 효율성과 혜택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께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앞으로 우리는 AI가 생성하고 복원하는 의료 데이터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겁니다. 의사들은 AI가 보여주는 이미지를 보고 진단을 내리겠죠. 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AI가 재구성한 현실이 항상 진짜 현실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만약 AI가 드문 질병의 미세한 특징을 학습 데이터 부족으로 재구성하지 못하거나 혹은 반대로 없는 병변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AI가 생성한 데이터가 표준이 되는 미래의 의료 환경에서는 그 데이터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해 과연 어떤 새로운 종류의 견제와 균형 장치가 필요하게 될까요? 이것이 기술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다음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